만취해서 60대 여성을 엄청나게 폭행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신문에 그래도 여러 신문에 제목이 만취해 60대 여성에게 묻지마 주먹질한 30대 남, 이렇게 어제 오후 2시, 그러니까 실제로는 25일 오전 7시니까 그저께죠. 그저께 수원역 인근 오전 7시 영상을 보면은 그냥 지나가는데 갑자기 돌아서 갖고 막 쫓아가서 그냥 막 그 주먹을 날리고 심각하게 폭행을 하고, 말리는 사람도 때리고 다른 사람을 쫓아가다가 지가 넘어지고 이렇게 돼. 그리고 그 이놈은 서울에서 수원으로 오는 버스 안에서 탱패를 부렸어요. 그런데 사실 이 기사의 제목은 잘못됐습니다. 자, 만취한 건 이놈의 주장이고, 그러니까 완전히 술이 떡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본인의 주장이고, 실제로 만취한 게 아니라 술을 먹긴 먹어서 정신은 있지만 그냥 행패 부리고 싶고 사람 때리고 싶어서 그럴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은 만취해라고 단정적으로 기사를 쓰면 안 되죠. 많은 대다수의 그 언론에서 만취라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그리고 묻지마 주먹질이라는 것을 다운편을 쳤습니다. 묻지마 주먹질이 맞습니까? 제가 오늘 아침에도 어제도 그저께도 계속 얘기를 한 게 봉천동 방화 사건의 이놈이 60대 놈이 층간소음 때문에 그럴 것 같다. 그런데 제가 계속 말씀드린 Y10부터 시작해서 많은 분들죠. 층간소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그 사람의 첫 번째 주장이거나 아니면은 지금 이 경우는 추정되는 어떤 것이에요. 그러면은 그와 비슷한 형태의 그게 실제로 맞는 얘기인지 타당한 얘기인지 최소한 살펴는 봐야 되잖아요. 자, 다시 말해, 봉천동 방화범이 1년 전에 거기서 살았어요. 그리고 층간소음으로 소동을 일으켰어요. 그런데 실제로 층간소음이 있었느냐? 아니, 그렇진 않아요. 층간소음일 것 같지만 실제로는 층간소음이 아닐 수 있다는 정황이 더 있어요. 왜냐? 401호와 404호를 공격한 것을 봤을 때 402호는 공격하지 않았어? 이런 문제? 또는 경비원이 얘기하길 층간소음이 딱 봐도 그렇게 심하지 않았는데, 그러니까 오히려 층간소음이 있다고 이 범인놈이 천정으로 망치를 치고 지가 짱구깽가리를 두들겨 한 건 오히려 가해자가 이 범인놈인데, 그럼 이게 층간소음 갈등은 맞아요.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발생한 어떤 것은 맞아요. 근데 층간소음이라고 망상을 가지고 있는 놈이 저지른 거면 이게 층간소음 갈등입니까? 층간소음을 위장한, 아니 층간소음으로 오해한 하는 어떤 정신적으로 아니면 다른 어떤 놈의 것입니까? 이걸 구분을 해야죠. 근데 거의 대부분의 언론은 층간소음 갈등이라는 거예요. 아니, 층간소음 갈등 맞아요. 그걸 아니라고 하는 사람 없어요. 근데 그 층간소음 갈등이 실제로 있느냐 없느냐에 대한 부분은 정확히 따져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도 제가 아침에 YTN에서 계속 그 소리를 떠들어대고, 다른 데서 마치 이게 기획기사행이냐, 대한민국의 층간소음이 심각해요. 그거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살인도 하고 여러 가지 것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 실제로 층간소음 때문에 그런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을 해야죠. 실제로 층간소음이 문제가 아니라
이 범인 혹은 관련된 사람들의 어떤 그 피해 의식이나 피해 망상이 층간소음으로 바로 넘어가. 그럼 층간소음이 아니죠, 그거는. 그 층간소음 문제는 층간소음 문제를 해결해야 되지만 이게 층간소음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거. 즉 말하자면 이 사람의 정신적인 문제라든가 아니면 근데 이런 걸 따지기에는 정신과에서 또 지랄을 해. 아니면 뭔가 따지기에는 절차가 필요해. 아직은 모르겠어. 그러니까 탁 이게 무슨 언론입니까? 쓰레기지. YTN 같은 경우. 이건 쓰레기 언론이지. 실제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아니 언론의 기본적인 윤리도 안 돼 있어. 기본적인 어떤 이 기본도 안 돼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이 서울신문에서 여기 문경근 기자님이 이렇게 쓰셨어요. 만취의 욕심. 그러니까 묻지마 범죄를 보고 싶으시죠? 그래요. 묻지마 범죄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전제가 있어요. 만취해서 묻지마 이게 맞습니까? 연결이?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이놈이 만취한 게 맞습니까? 술에 취한 건 맞아요. 술에 취한 것과 만취는 다르죠. 그래서 여기서 만취라는 것은 술에 취하고 자기가 뭘 하는지 모르는 완전히 떡이 된 거. 근데 술이 취했는데 실제로 이놈은 범죄를 저지르고 누구를 패고 싶은데 용기가 안 나갖고 술을 먹고 했다고 쳐. 그럼 이게 만취해서 때린 겁니까? 아니죠. 때리고 싶었는데 술을 도구로 삼은 거죠. 그럼 이건 술하고 관련이 없는 거잖아요. 빼야죠. 그 가능성도 얘기를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여기서 일면식이 없는 60대 여성은 맞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을 왜 때렸을까? 그러니까 아무런 이유도 없이 때렸는데 아니 이놈이 정신적으로 어떤 것이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뭔가 다른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가능적인 추정이라도 하거나 아니면 관련된 어떤 것이라도 해야지. 그냥 술 취하고 미친놈이 길가에서 막 행패를 부려요. 그럼 시민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그럼 이건 불안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까? 말하자면 MBN이 공개한 영상에서 그냥 그 태연하게 길을 젓는 척하다 갑자기 뒤를 돌아서 때렸다고 하나요? 태연하게 길을 젓는 척하다 뒤를 돌아 때린 거 그 자체는 맞아요. 그런데 그리고 막히는 맞아. 그러면 일단 다시 말 술에 만취했다는 거 전제를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되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이 여성을 공격한 이유가 뭘까? 여성에 대한 혐오인가? 아니면 노인에 대한 혐오인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이 이 과정에서 어떤 다른 약자에 대한 공격인가? 아니면 뭔가? 이런 것들을 최소한 분류에 따라서 구분을 해줘야지. 좀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구분은 좀 해줘야지. 그러니까 남들 다 하는 것처럼 해. 술 취한 놈이 아무런 관련 없는 60대한테 들고 패고 상해시키고 경찰한테 잡히니까 아침까지 술을 마셨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고 그대로 떠든 그대로 다운표를 해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그러니까 결국은 뭐 이게 사리고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건 처리가 술 때문에 기억이 안 나요. 그럼 결국 이게 그러면 사건 처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근데 물론 이것은 언론의 책임 아니죠. 언론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히 구분할 점을 하고 그 관련된 어떤 분류를 좀 하고 이 정도까지 정성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까지의 어느 정도까지 어떤 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냥 이 정도의 기사는요. 그냥 지나가는 구경권도 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서울신문이건 MBN이건 어떻게 취재가 어떻게 됐습니까? 경찰한테 여기서 경찰한테 취재한 거는 이거죠. 그냥 가서 왜 그랬대요? 모르겠대요. 전순한 거 전해졌다라고. 이것도 지가 취재한 게 아니죠. 그죠? 그러니까 그냥 남의 걸 갖다 써서 베끼고 이러니까 기사가 이게 진짜 팩트 기사가 맞아? 남의 거 베낀 거 아니야? 그냥 공포는 공포대로 되고 대대로 되지 않는. 이게 대한민국 언론이 완전히 소위 황색 언론, 쓰레기 언론 취급받는 이유가 뭔지를 문경근 기자님이 깊이 조금 생각을 해보세요. 연세가 있으신 것 같은데, 예? 경력도 있으신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보기엔 그래서 그냥 그 선입견일 수도 있는데, 서울신문만이 아니라 많은 신문들이 그냥 묻지마 범죄에 대한 조회수 올리기 정도의 그런 공포 마케팅
그걸로 언론이 자기 역할을 다 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사실 이게 그러니까 너무나도 묻지마 범죄 고부 마케팅을 하려고 한다. 최소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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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거에 대한 한 단계 정도는 더 들어가서 무엇인가를 분석을 하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참 한심해서. 자, 카드 관련된 여러분도 이제 저도 아까 그저께인가 제가 자주 가는 마트 아니지 이 편의점 사장님이 문자를 보여줘요. 이거 보이스피싱 스미싱 맞죠? 라고 했는데 딱 뭐라자면 저기 무슨 단속이 됐습니다. 이게 범칙금 용지 이게 저기 링크가 걸려져 있는 거 빨리 지우시라. 아주 극성입니다. 극성. 특히 카드 배송 관련된 것 문자 와갖고 전화하면은 발송 안 됐는데 어디 연결해갖고 하라고 하고 이 새끼들이 완전히 시스템적으로 움직입니다. 정교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기관 사칭형 범죄를 하는데 특히 저 같은 50대, 60대 돈은 있는데 그러니까 어느 정도까지 있는데 IT를 쓰긴 쓰는데 정확히 몰라. 그래서 불분명한 앱을 설치하라고 하면은 거기에서 연결되는 모든 전화번호는 일종의 하나의 서버에서 관리를 합니다. 이게 지금 이 경찰청이라는 데서 공개를 한 건데 한 놈이 이렇게 딱 보고 있습니다. 보고 있어갖고 거기서 그 사람이 어디에 있는지 위치까지도 확인하고 그 사람이 누구한테 전화하는지까지도 원격으로 다 확인한 다음에 가로채갖고 일일이 다 할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의 패키지로 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기가. 아주 그냥 깜짝 놀랍니다. 홈페이지부터 마이크, 카메라 이거 다 가로채기 당하고 참. 근데 문제는 이거를 분명히 차단하고 아니면 대응할 수 있습니다. 분명히 전문적인 수사 조직이 이런 거를 까서 뭉갤 수 있습니다. 수사할 수 있습니다. 안 하는 것뿐입니다. 안 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우리 수사기관이 도대체 뭐하고 있느냐. 좀 답답한 느낌이 많이 듭니다. 어쨌든 제발 좀 정신 좀 차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요즘 피싱, 악성 앱에 하면 피싱 조직이 악성 앱 제어 서버 관리자 홈페이지에서 일일이 다 원격 제어를 시킵니다. 이거 보면 좀 기가 막힐 겁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키사하고 KISA랑 협업해서 이 악성 앱을 추출한 다음에 차단하는 체계를 경찰에서 구축을 했는데 워낙 이 서버 다 차단 탐지에 피하는 그것이 워낙 또 빠르게 진행되고 그러니까 사이버 공간 완전히 전쟁터다 전쟁터. 근데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가야 된다. 이런 느낌이 들고요. 자, 제가 이제 우리나라 자살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경희대 백종호 교수 얘기도 했죠. 이 사람은 제 고대 1년 후배에 거기서 방송도 같이 이렇게 하고 그런 사람인데 중앙일보에 이런 칼럼 같은 걸 썼네요. 시론이라고 해서 높아지는 자살 사망률 공중보건 위기다 라고. 맞습니다. 낮춘다던 자살 사망률이 더 높아져요. 되게 희한하죠. 말도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그래서 전문가로서 여러 가지 이렇게 했는데 참 갑갑한 게 그런 겁니다. 이 사람도
이런 의문을 갖는 거예요. 암과 감염병에서는 탁월한 한국의 공정보건 정책이 왜 자살 문제에서는 효과를 못 발휘하고 있을까? 이 사람의 궁금증이죠. 이 사람 말은 그겁니다. 정책과 계획은 화려한데 실제의 자살 예방 정책은 작동되지 않는 거예요. 저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뭐 몇백조, 몇십조 썼다고 지랄을 하는데 실제로 이 자살 예방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고 있느냐? 그럼 저는 역으로 물은 거죠. 그러면 여태까지 돈을 썼다고 하는 그 많은 돈은 누가 처먹은 거냐? 그러니까 저는 다시 역으로 묻는 거죠. 백종원 선생이 왜 작동이 안 할까라고 질문만 하지 마시고 무엇인가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지만 저는 사실 한 단계 더 나가야 된다. 지금 하고 있는 자살 예방 정책이나 뭐 이런 사업들이 실제 도대체 얼마나 효과적이고 그런지를 한번 따져봐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무런 지금 국가 예산을 받고 자살 예방 정책이랍시고 하고 있는 게 사실은 아무런 효과도 없고 오히려 더 악화되고 있고 그럼 그걸 하는 놈들이 실제로는 그 예산만 처먹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백종원 교수도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가 문제인지. 근데 자기도 의료계에 있고 정신보건계에 있으니까 차마 말을 못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언제 누군가의 뱃속에서 처먹고 있는 놈들이 있는 거죠. 글쎄 말입니다. 이거를 참 수사 업무에 AI를 쓴다고 하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히 이제 젊은 2030 경찰 수사관들이 수사에 대해서 제대로 배우질 못하고 수사관 학교에서 뭘 배우질 못하니까 거꾸로 일반 상업용 AI한테 묻는 거예요. 뭐라고? 이거 수사 보고서 좀 써줘. 수사 질문지 좀 써줘라고 하는 겁니다. 몇 가지 사건 자기가 가진 사건을.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 아닙니까? 응? 그러니까 챗 GPT 인공지능 같은 거 일선 경찰서의 20, 30대 전문 수사관들이 이걸 쓴다는 거예요. 수사 관련 보고서나 피의자 조사 신문 이게 되게 편해요. 왜냐하면 외부 AI 업체의 데이터에 넣어갖고 하면은 그 결과가 나오니까. 근데 문제는 이 수사 결과 보고서나 이런 게 실제로는 이 AI가 뭐라고 하나 꾸며내고 가짜하거나 아니면 엉망으로 하거나 그래도 모른다는 거예요. 거꾸로 이 사건 정보는 AI한테 들어가겠죠. 그러니까 한 경찰서의 수사관이 피의자나 참고인한테 물어볼 질문지를 작성할 AI를 쓰고 있는데 이게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맞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밖에 못할까? 왜 이렇게 할까? 근본적으로 경찰청이나 수사기관 놈들이 좀 깊이 자성을 해야 돼. 아니, 경찰 수사관이 수사 결과 보고서라든가 아니면 수사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실제로 경찰청 내에서 제대로 효과적으로 교육하지도 않고 그런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차선책으로 외부 AI를 에다가 이런 것들을 묻고 거기에 따라 쓰는 거잖아요. 실제로 그러면 그 AI로 들어가는 구체적인 개별 범행 수법이나 개인정보 이런 것들의 유출은 누가 책임집니까? 그런데 경찰청에서는 그 경찰 수사관들한테 이걸 하지 말도록 하지만 실제로 그걸 하지 말도록 하는 게 아니라 그러면 수사관 교육이라든가 수사 관련된 어떤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가르쳐야죠.
왜 안 가르치냐 이 말이에요. 그냥 도제식으로 니들이 알아서 해 라고 하니까 알아서 하는 거잖아요. 개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아니 근데 웃기는 거는 실제로 경찰청 서버나 지들끼리는 다 가지고 있어. 지들 선배들이 한 경찰 수사 결과 보고서는 다 있어. 근데 그거를 왜 2030의 신임 경찰들한테는 공개를 안 하냐 이 말이에요. 되게 웃기잖아요. 이게 웃긴 게 과거에 어떤 경찰, 이전의 경찰 선배들한테 계속 수신도 해왔던 것들에 대한 자료는 경찰청이 각각이 다 따로 창고에 썩고 있는데 이걸 정리하지 않고 새로 수사관이 된 애들은 그런 걸 볼 수가 없으니까 맨 땅에서 하다 보니까 이걸 AI 외부 AI한테 갖고 야 이것 좀 해줘라고 하면은 그건 어디서 나온 겁니까? 그거는 기존의 어떤 그 판결문이라든가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외부 AI가 적당하게 짜집겠지만 자기들도 AI도 잘 모르는 겁니다. 변호사나 이런 애들 잘 모르는 거예요. 지들끼리 이렇게 한 거를 그럼 AI가 가공해갖고 가짜로 막 만들어 놓고 막 그러는 겁니다. 근데 그걸 가지고 또 만드는 거. 그게 또 되면 그게 다시 또 AI가 학습을 하겠죠. 가짜입니다, 가짜. 그럼 경찰청한테 묻는 거죠, 저는. 야, 이 돌대가리 새끼들아. 니네들이 과거에 수만 개 수사한 수사 결과가 서버에도 있고 창고에 썩고 있잖아. 그러면 그거를 객관화해서 무엇인가 일반론을 추출을 해서 그걸 가지고 신임 수사관들 교육 자료를 써야지. 그게 그 수사 기록이 얼마나 수사가 잘 됐는지 없는지는 평가도 거치고 그런 걸 안 거치는 거지. 왜? 어느 놈이 수사를 개판을 해갖고 실제로 이게 승진한 놈이 뭐까지 날아갈지 그런 걱정을 해야 되니까. 이게 또 웃긴 놈들이란 말이에요. 어쩌려고. 경찰청 치안정치연구소에서 무슨 뭐 AI를 동원해서 뭘 하겠다고 하지만 그 데이터는 어디서 오는 건데? 그 데이터는. 그 데이터는 또 대법원의 그 판결을 갖고 꼴값던 아니 경찰청 내에 있잖아. 그 많은 자료들. 그거를 객관화시키고 평가를 해서 무엇이 하나하나 쌓아가서 그걸 기초 자료로 해서 뭘 할 생각을 하지 않고 거꾸로 아이고 한심한 새끼들을 그냥 이게 하여튼 이게 뭐 하는 짓거리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경찰놈들. 제가 늘 비판하는 게 그겁니다. 있는 거나 제대로 해. 그래야지 수사관들 교육을 시키지. 경찰청에서 장제원 수사 결과를 피해자한테 전달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는데 어떨지 모르겠어요. 그럼 이제 기본적으로 어느 정도까지 관행이 바뀌고 그러면은 이제는 기본적인 아웃라인을 해야죠. 어떤 대상한테 얼마만큼이 그럼 언제까지 그럼 이게 전제가 되려면 그 공소권 없음이 됐을 경우에 어떻게 처리하는지 데이터를 확보하고 보통의 일반적인 포뮬러한 어떤 기준을 마련해 놓고 그게 전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얼마만큼을 공개하고 그러려고 하면 당연하게도 기본적으로 범죄 수사의 영역이 있고 그거를 성취하고 이런 건 또 별개로 그러니까 기존의 경찰 데이터를 확보한다는 차원이 전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예? 경찰청의 수뇌부 놈들아 그게 무슨 말인지 니들도 모르면서 이걸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참 한심한 거죠. 장제원의 수사 결과를 피해자한테 전달하는 것의 기본 전제는 이거 한 것만이 아니라 이게 만약에 되면 과거에 경찰 수사 기록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에 대한 기본 아웃라인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전까지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하게 되는 기준이 뭐예요? 어디까지 해야 돼? 그리고 공개는 어떻게 해야 돼? 이런 것도 다 차츰 마련해야 된다. 어쨌든
정부가 20년 만에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조사관을 지원한다고 해요. 이게 무슨 말이냐? 무한 제주 항공 참사가 벌어졌을 때 여기 항공조사관이 그 얼마 없어요. 항공조사관 9명, 철도조사관 5명, 행정 5명. 실제로는 기껏해야 몇 명밖에 안 되고 이들도 대부분 관련된 업계의 로비라든가 아니면 실제로는 전문성이 떨어지고 막 엉망이죠. 미국의 연방교통안전위원회 NTSB에서 그 조사관은 198명, 캐나다 교통안전위원회 200명, 일본 교통안전위원회 180명. 우리는 아까 딸랑 29명, 그 중에 항공조사 9명. 그러니까 실제로는 안 한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의 인천공항 가보세요. 엄청나게 비행기 왔다 갔다 합니다. 교통, 철도. 지금까지 뭘 했다는 거죠? 주먹구구식으로. 한심한 거죠. 이제서야 항공사고조사관을 증언한다고 하는데 증언도 돼봐야 아는 거죠. 한다고 얘들이 하겠습니까? 누구한테 할 겁니까? 그 전문성 어떻게 확보할 거죠? 오히려 국토교통부의 전직 관료들 자리만 챙겨주는 꼴 호락선이 100% 그럴 가능성이 없죠. 그죠? 우리나라의 어떤 이 새끼들 관료들 일하는 꼬락선이 보면은